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좀 정리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입니다. 상임법의 그 보증금 반환 확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 좀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상에 보증금을 좀 이렇게 용이하게 돌려받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냥 임대차 계약하고 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그런 정도 하면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단계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 기계적으로 따라붙는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아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이제 못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증금 제때 못 받고, 뭐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하는 그런 경우, 뭐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한 20분의 1? 20명 중에 1명? 뭐 그 정도로 아주 비율은 낮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그 제도가 뭔지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냥 비율적으로 보면은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절차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워낙 이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주택이든 또는 상가점포든 간에 임대차 계약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뭐 20분의 1, 뭐 30분의 1 이런 비율만 이렇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소송 건수로 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건수죠. 게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이 제도가 있고 또 상임법에도 그대로 이 제도가 대동소이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빈도가 많은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해 두시면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상임법 6조에 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한 경우에 요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디에?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일단 보시죠. 일단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어야 돼요. 임대차 종료는 뭐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될 수가 있고 기간이 다 끝나서 기간이 만료돼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서로 합의하에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차임 연체로 임대차가 종료될 수가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해서 그렇게 종료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말씀드리냐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만기가 만약에 지금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렇게 해서 계약 연장 안 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임차인이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내가 미안하지만 보증금 돌려줄 수가 없다. 지금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주고 나 현재로서는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사실 해야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다른 데로 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갈 수가 있잖아요. 대항력의 유지, 존속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는 한 달 남았지만 그 전에라도 그 임차권 등기를 해서 그 절차를 좀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법원의 그 재판이라는 것이 뭐 오늘 넣으면 내일 나오고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신청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하면은 그래도 한 결정 나고 등기 나고 할 때는 등기부에 오르고 이렇게까지 할 때는 한 2, 3주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라 그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딱 비교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뭐 세입자 상대로 뭐 이렇게 건물 명도 청구한다거나 할 때 그 우리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또 법원이 임차인이 안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 어떤 소명, 지금 임대차 만기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서로 이제 분쟁이 돼서 그런 안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라도 좀 해주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위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미리라도 법원이 좀 가처분 결정 같은 걸 해주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청할 때는 요런 부분들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재판 절차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재판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압류 재판 절차를 좀 준용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각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이 또 항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5항인데요. 5항이 그 효과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법원에서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권으로 촉탁을 하거든요. 등기소에. 그러면 그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부에 마쳐지면 임차인은 그 3조 1항에 따른 대항력과 5조 2항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3조 1항의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당시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었던 사람, 못 갖추고 있었던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를 마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만 만약에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은 쭉 대항력권 상실, 다시 말하면 뭐 주민등록이든 사업자 등록이든 이렇게 빼버렸을 때 대항력권이 상실되잖아요. 그런 것에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은 쭉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이제 임대차 종료가 됐을 때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가고 주민등록을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 이런 그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상가 점포 임차인 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다른 곳에 빼더라도 대항력권,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지키게 된다,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6항은 이런 그 임차권 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은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를 자기 이제 뭐 실제 우리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실제 사는 곳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직장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계속 기존 옛날에 살던 주소로 남겨두게 되면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로 영업하지 않는 곳에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게 되면은 적법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곳으로 이제 짐을 빼 나가기 위한, 이사 가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한 건물은 보통 비어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상에만 임차권 등기가 덜렁 올라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빈 건물이 되는데, 그 뒤에 임차한 그런 임차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14조에 따른 그런 임차인은 14조에 따른 우선 변제권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이라 원래는 임차권 등기를 안 마친 사람, 임차권 등기가 없는 건물에 들어왔다면 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지만, 임차권 등기를 마친 건물에 들어온 사람은 그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규정상으로 보면은 그 임차권 등기를 마친 건물에 들어온 그 임차인도 그냥 일반적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가질 수가 있겠죠. 지금 법은 그 14조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런 들어온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마친 그 건물에 들어온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 뭐 왜 그런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위험해서 어디 들어가겠냐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임차권 등기가 됐지만 그 등기부를 떼보면 거기 이제 얼마 보증금 얼마를 못 받고 지금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뭐 대단치 않다,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또 들어간 사람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가지지만 그 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에 관한 이런 절차들, 이런 부분들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뒤에 조금 이제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 이런 것들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의 효력, 그래가지고 민법 621조에 따른, 이게 이제 임대차 등기거든요. 임대차 등기에 따른 건물 임대차 등기의 효력에 관해서는 6조 5항, 6조 6항을 준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가점포라고 한다면은 그 임차권 등기 효력, 그러니까 민법 621조에 따라서 이제 임대차 등기를 했는데 그 건물이 상가점포라고 한다면은 임대차 등기한 것과 임차권 등기, 상인법상의 임차권 등기한 그것과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6조 5항과 6조 6항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6조 5항, 6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까 621조 임대차 등기한 사람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그 임차권 등기가 된 그런 건물의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뭐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 임대차 등기에 이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의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고 사업지를 옮기거나 폐업해야 하는 그런 점포 임차인이 있을 때 그런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죠. 여기에 주택주임법상의 임차권 등기와 취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요건은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면 족하고 신청 당시에 대항요건이나 확정일자를 미리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죠? 아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그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때서야 갖추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할 때 그런 이미 대항력권이나 우선 확정일자를 못 갖춘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은 드물겠죠. 하지만 사정상 이제 이렇게 안 된 사람도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이렇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갖출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판례도 나오겠습니다만 점유하지 않은 사람, 점유를 상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대항력권이 없는 거잖아요. 대항력권이란 게 원래 점유 플러스 주민등록 내지 사업자 등록 이런 건데 점유를 상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항력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가버린 사람, 예를 들면 여기 상인법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만 두고 그대로 두고 다른데 그 매장을 옮겨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대항력을 상실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효력 발생 시점은 임차권 등기가 이제 등기부에 오른 그 시점에 불과하지만요. 그 다음 신청 절차에 관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요 절차는 그 상인법하고 주임법하고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차분히 그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절차고요.